축산, 검협전. 35화. 한밤의 습격. 밀실의 여곤윤을 가두자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갑자기 비검이 날아들어 간담이 서늘해지고 불당에 이파가 들어서자 누런 안개를 뿌리지만 돌연히 우레가 진동하며 요법이 흐트러지네. 목소리가 익숙하다 싶어 검광을 비추어 보니 요일이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밖에 아미파 검선이 쳐들어와 우리 쪽에 목이 날아간 차가 벌써 여럿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일단 빨리 빠져나가지요. 서국주는 더 묻지 않고 앞서가는 요일을 따라갔다. 밀실 문을 나서는데 벼랑간 어둠 속에서 둥그런 것이 날아왔다. 이크. 요일이 고개를 숙이며 피했지만 어깨를 강타당했다. 축축한 액체가 어깨를 적시고 얼굴에 튀는 순간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사람 머리가 틀림없었다. 암기가 아니라 천만다행이었다. 뒤에서 봉변을 피한 서국주가 검광을 타고 재빨리 동굴을 빠져나왔다. 요일도 바로 뒤따랐다. 두 사람이 동굴 밖에 착지하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웬 어린 화상이 나타났다. 서국주는 달빛에 드러난 어린 화상의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아, 도사님이군요. 어린 화상이 서국주를 알아보고는 휙 사라졌다. 서국주는 난데없이 나타났다 사라진 어린 화상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오? 조금 전 서국주의 객방에서 나온 요일은 얼마 못 가 유종잠과 마주쳤다. 한데 유종잠이 음흉하게 씩 웃더니 객방 창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빨리 서국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용비가 등 뒤에 와 있었고 소령과 유연랑도 함께였다. 쓸데없이 참견했다간 제명에 못 죽을 줄 알아라. 요일은 용비의 살벌한 위협에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국주가 미양에 정신을 잃은 후 소령과 유연랑이 그녀를 둘러엎고 동굴 밀실로 데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동굴 밀실은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 앞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고 총 4칸이었다. 원래 지통과 양화의 전용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용비에게 내주었다. 앞문 장치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4-5명뿐이었다. 방금 사용한 미향은 용비가 만든 것인데 향을 조금만 맡아도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해져 3시즌 가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된다. 요일은 지통으로부터 이 미향의 위력을 익히 들은 터라 서국주를 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가 용비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법원이 당장 용비의 방으로 달려가 설득했다. 하지만 용비가 고집을 부려 실랑이를 벌이다가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다. 이즈음 후전으로 잠입한 아미파 검협들이 대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공격했다. 법원과 용비는 잠시 집안 싸움을 멈추고 대전으로 달려갔다. 아미파 검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실력이 뛰어났다. 처음에는 가장 어린 녀석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임성조의 목을 날리고 추각과 진랑에게 중상을 입혔다. 잠시 후 법원과 용비가 뛰어들어왔다. 용비가 구자모 우몽검을 날리고 곧이어 호전에서 달려온 유덕이 홍사를 뿌리며 합류했다. 두 사람의 법보는 과연 대단했다. 홍사가 음산한 바람과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을 에워싸고 구자모 우몽검이 살기 어린 푸른 빛을 뿜으며 날아갔다. 그러자 한 여협이 미리 준비한 듯 무언가를 꺼내들자 상서로운 기운이 그득한 오색 구름이 피어올라 아미파 검협들을 감쌌다. 자운사 쪽에서 온갖 법보로 공격했으나 오색 구름은 뚫리지 않았다. 유덕이 일단 적들을 확실히 묶어두고 방법을 생각하자며 홍사를 몽땅 쏟아부었다. 거기까지 보고 도사님을 구하려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운사는 온통 사악한 인간들 뿐이니 오늘 습격을 막아낸다 해도 결국 아미파를 이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젊은 검역들 실력이 저 정도이니 삼선이로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곧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일단 저들을 가두긴 했지만 틀림없이 더 대단한 실력자가 구하러 올 테니까요. 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국주가 한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나는 그저 허비랑의 부탁을 받고 왔을 뿐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다만 내 복수는 잠시 미룰 것이오. 당장 결판을 내고 싶지만 그랬다간 아미파를 돕는 꼴이 될 테니.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으니 곧 돌아갈 것이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면 허비랑도 나를 탓하진 않겠지. 당신은 지통과 오랫동안 사제의 연을 맺어왔어. 지통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이처럼 위급할 때 사부를 저버리는 것 또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오. 진인사대천명이라 하지 않소? 먼저 본인의 도리를 다하려면 당장 대전으로 달려가 사부를 도우시오. 도망치는 것은 판세가 완전히 기운 후에도 늦지 않소. 내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해지면 바로 나가서 돕겠소. 저도 죽음이 두려워 배신하는 비겁한 놈이 아닙니다. 이곳 동료들이 위험한데 의리 없이 혼자 도망칠 수는 없지요. 애초에 안목이 부족하여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에 꾹 참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 즈음 젊은 서생 주씨 일행 17명이 자운사를 구경하다가 잘못해서 밀실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은 모두 사부 손에 죽었고 양화와 도화가 간청한 덕분에 주씨만 겨우 목숨을 보전해 석굴에 갇혔지요. 저는 인품과 자질이 훌륭한 주씨 서생을 구해 함께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새도록 천둥번개에 비바람이 몰아친 터라 날이 밝자마자 석굴에 갔는데 이미 도망가 버렸더군요. 얼른 석굴을 나와 모른 척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 다시 잡혀오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얼마 후 한밤중에 침입한 어린 여협이 모태사숙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원앙장화로 유덕 사숙 가슴을 찍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유덕 사숙 못지않은 실력인 사부가 그 여협을 제압하지 못해 그냥 놓쳐버렸지요. 이 일을 계기로 잠잠했던 복수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애초에 원한이 깊었고 곧 제대로 맞붙을 것을 예상해 양쪽 모두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자운사가 조만간 잿더미가 될 것 같아 당장 발을 빼고 싶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사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무당파의 연을 이어주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정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지통 사부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겠지요. 하지만 오늘 밤 싸움은 저처럼 하찮은 실력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헛된 목숨만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나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로 생각한 바가 있으니 곧 알게 될 겁니다. 서국주는 요일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며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홀로 대전에 가볼 생각이었다. 평소 호기심이 강한 터라 아미파 젊은 검엽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꼭 보고 싶었다. 이때 하늘을 뒤흔드는 우레소리와 함께 기왓장이 사방으로 날리고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해 당장 대전으로 날아갔다. 서국주는 대전 지붕 용마루에 숨어 관전할 생각이었는데 공중에도 땅에도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쏴쏴 은은한 달빛 아래 두 줄로 늘어선 우뚝 솟은 측백나무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저 고즈넉한 밤 풍경일 뿐 살생의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덕의 홍사에 포위당했다는 아미파 젊은 검역들을 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이때 대전에서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논의 중인 듯하여 자세히 살피려고 고개를 내미는데 벼랑간 푸른 검광이 날아들었다.
민첩하고 기지가 뛰어난 서국주는 망설임 없이 검광을 날렸다. 채. 두 검광이 부딪힌 순간 반토막 난 상대의 검광이 유성처럼 빛을 잃으며 툭 떨어졌다. 대전에 모인 자들이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어 바로 도망치려는데 호통 소리가 들렸다. 아미파 예송이들이 문파 세력만 믿고 정신없이 날뛰는구나. 약속을 어긴 것은 내 놈들이니 이 어르신이 너무하다고 탓하지 말거라. 이 말과 함께 대전에서 7사람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서국주를 에워쌌다. 법원, 지통, 유덕, 용비, 소련, 유열랑이었다. 나머지 하나가 방금 소리친 사람인데 보름달만한 얼굴에 키도 크고 풍채가 좋았다. 바로 황산 자금낭에 은거하는 효월이다. 용비는 조금 전까지 효월과 적당히 인사를 나누고 밀실로 돌아가 서국주와 재미를 볼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 서국주가 눈앞에 떡하니 서 있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반면 서국주는 원수를 보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홀로 여럿을 상대할 수 없으니 일단 참아야 했다. 방금 먼저 검광을 날린 사람은 유열랑이었다. 용비와 이야기하던 중 달빛의 그림자가 비치자 아직 아미파가 남아있는 줄 알고 조금 전 패배의 치욕을 씻으려 불시에 기습했던 것이다. 그녀는 본래 검이 2개였으나 하나는 재금선과 싸우다 부러졌고 남은 하나마저 서국주 손에 두 동각 나고 말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실력이 안 되니 감히 나설 수 없었다. 법원은 용비가 서국주를 밀실에 가두고 말을 듣지 않아 무당파와 원한을 맺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차에 무사히 탈출한 서국주를 보니 내심 반가웠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석도 옆구려. 자자, 모두 같은 편이니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서국주는 효월 뒤에 바짝 붙어 대전으로 들어갔다. 대전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임성조와 유종잠은 목이 날아갔고 그 외에 크게 다친 사람이 여럿이었다. 승려들이 정신없이 시체를 치우고 피를 닦는 중이었다. 과연 요일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아미파검협들은 조금 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때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라졌다니 정말 신묘하지 않은가? 서국주가 자리에 앉자마자 왜 이렇게 부상자가 많으냐고 묻자 법원이 긴 한숨을 내쉬고 상황을 전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